우리 마케팅 수업 들어가도록 하게 되겠고요. 요 그림 오래간만에 보는 거죠. 지난주에 옴니보어 마켓 6.0 이야기를 하느냐고 우리가 이야기가 안 됐다. 다시 이야기가 됐는데 여러분들 기억 잘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은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을 때 B2B, G2B, B2C, C2C 이런 용어들 사용을 했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요 정부 시장이 없다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경우에 지금 보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기본적인 유통 경로는 공급업체, 제조업체, 제조업체, 그리고 도매업체, 그리고 소매업체, 그리고 최종 소비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다면 필기 요것 좀 할까요? 유통 경로? 많으냐 아니니까 여러분들 필기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공급업체가 얘예요. 자원시장. 제조업체가 이 바로 제조업자 시장. 중간상이라고 하는 애가 도매업자와 소매업체를 얘기를 해요. 중간상이라고 하는 게 도매업체나 소매업체. 그리고 우리 최종 소비자는 여기.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마이크로, 미시와 매크로,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런 땅에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국가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란 게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인 유통 경로 이 그림 같이 체크 좀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첫 번째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 흐름에는
순방향의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는 뭐가 가냐? 상품이라고 하는 게 가고요. 그리고 역방향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거. 여기에는 상품을 우리가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돈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쌍방향이라고 해서 양쪽으로 뭐 기업에서 광고도 하고요. 혹은 고객이 구매하면 리뷰도 쓰고요. 뭘 주냐? 정보라는 걸 줘요. 여기도 필기 좀 할게요. 그러면 기본적인 흐름의 시작 순서부터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조금 복잡하죠, 이게 막. 근데 얘와 얘 순서가 얘부터죠. 공급업체와 제조업체 볼게요. 순방향으로 뭘 주냐? 자원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바로 상품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유형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제이기 때문에 상품이란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럼 순방향으로 상품을 줬으면 역방향으로 뭘 주냐? 돈을 줘야 되겠죠. 바로 자금. 여러분 이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제조업자 다음에 누구냐? 도매, 소매. 바로 중간상이에요. 중간상은 도매업체만 소매업체만이 아니고 도매업체, 소매업체를 다 중간상이라고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나이키 신발을 나이키 대리점에 공급한다 하면 뭐 상품과 서비스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뭐 화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면 마지막이 뭐냐? 중간상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경로예요. 똑같이 어떻게? 상품과 서비스가 가면 돈이 가는 거.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요 맥락은 뭐냐? 바로 여기 B2B적 기업과 기업. 여기도 뭐 B2B예요. 뭐 나이키 대리점, 나이키에서 뭐 백화점에 있는 나이키, 뭐 아니면 ABC 마트 요렇게 B2B죠. 그러면 요건 뭐냐? B2C예요.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 어렵지 않죠? 그럼 요걸 볼 거예요. 소비자 시장에서 자원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재활용 같은 거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냐면 재활용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 테이크아웃 잔을 다시 반납하면 요즘엔 돈으로 안 주는데 과거엔 돈으로 줬어요. 혹은 저가 화장품 뭐 미샤나 아니면 뭐 더페이스샵이나 요런 브랜드들 가면 공병 주면 돈을 준다거나 화폐를 아니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줘요. 어떻게?
자원에서 화폐. 요거 이해하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걸 바로 역물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좀 그게 잘 매칭이 안 되면 내가 핸드폰 갖고 있는 거 새 거 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상 판매할 거예요. 보상 판매 내가 있는 핸드폰을 대리점에다가 팔고 나는 돈을 받아서 내 할인 핸드폰을 조금 더 싸게 구매하는 방식들. 이런 방식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가 되냐? C2B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여기도 필기 좀 할게요. 다음 정부를 껴서 볼게요. 기본적으로 아직 여러분들이 어려서 잘 모르지만 우리는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치안 경찰도 지켜주고요. 불이 났을 때 불도 꺼주는 소방관들 뭐 요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 있죠. 근데 그걸 우리는 무료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을 벌게 됐을 땐 어떻게 되냐?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는 것들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럼 경찰관들, 소방관들 이런 분들은 돈을 어디서 따로 벌 수는 없죠. 그걸 어디서 해야 되냐? 국가 세금에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낼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뭐 치안 서비스, 복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하시면 한국에서는 4대 보험이란 걸 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외국인 친구들 같은 경우들 보면 내국인에 비해서 좀 아니 병원 갈 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내국인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란 게 있어요. 그것도 뭐냐? 내가 의료보험 세금을 내면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제조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자원시장도 중간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정부란 게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없으면 넘어갈 거고 오늘은 필기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아까 했던 거예요. 순방향, 상품, 역방향, 자금, 쌍방향, 정보. 교환의 창출. 뭐로? 유통이 바로 트레이드 바꿔주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환의 창출과 유지를 하기 위한 부분에 들어간다는 거. 어렵지 않죠? 요거. 그러면 다음 필기 좀 할게요.
우리 진행하면서 볼게요. 마케팅 믹스 뭐죠? 포피죠? 우리 여기 가로 들어간 건 뭘까요? 포시예요. 앞에 요 가격, 유통, 촉진, 제품 얘네들은 포피예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리고 요 가로들은 바로 포시라는 거.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여기서 했었던 거예요. 포피, 7P, 포시, 7C. 마케팅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 보면 속성, 뭐 서비스냐, 유형지냐, 무형지냐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품질, 고품질이냐, 저품질이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디자인, 뭐 맞춤형이냐, 표준형이냐, 브랜드도 명품이냐, 가성비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다음 포장. 포장도 우리가 비용도 부담하기도 하죠. 그리고 추가적인 부대 서비스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이란 거. 가격, 기준 가격.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 가격이 있고 공장 가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 공장 가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고 마트에서는 좀 더 비싸게 사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유통 경로가 거쳐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부분들이에요. 결제 기간, 우리 할부 같은 경우 봤을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당연히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하겠지만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 이용할 때 몇 개월 무이자 요런 것들 있죠. 뭐 결제 조건도 뭐 무슨 카드와 하면 할인, 뭐 무슨 통신사 하면 할인, 특히 여러분들 파리바게트 가면 뭐 해피포인트 카드 아니면은 뭐 통신사 카드 가격 할인 받을 수 있어요. 가격 조정. 우리가 푸드코트 가볼까요? 일반적인 시간대는 뭐 초밥이 한 팩에 10,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마감 시간이 되면 한 팩에 10,000원이던 게 두 팩에 10,000원, 세 팩에 10,000원 이렇게 바뀌어요. 가격 조정, 가격 변경이 일어난 거죠. 또한 뭐 유통기한이 긴박한 것들, 제품들 보면 할인 행사들을 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다음 부분 유통 볼게요. 경로, 우리 아까 유통 경로 봤죠? 경로는 두 가지예요. 이런 거를 간접 경로라고 해요. 직접 경로는 중간상이 빠진 거, 우리가 쉽게 직구한다 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경로는 그렇게 이제 커버리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유통 경로를 이렇게 놔뒀지만 CU가 원주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원주에 여러 개, 전국엔 여러 개. 그럼 얘네들이 점점점 늘어나죠. 그런 것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바로 커버리지라고 해요. 입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턱대고 이용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인 뭐 건물이 5층짜리 있다고 볼게요. 지하도 있고. 여기서 제일 비싼 건 뭐냐면 요즘에는 당연히 뭐 루프탑
해가지고 뭐 옥상들이 제일 높은 층이 비싸게 인식이 되긴 하지만 공간적인 활용들과 과시성을 봤을 때 가장 좋은 입지는 어디냐면 1층이에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을 때 여러분들 눈 시선이 요렇게 보고 가지 하늘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1층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따로 광고를 안 해도 걸어 다니면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또한 주차도 편하죠. 그래서 주로 요 1층에 입지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상가에서 봤을 때 가장 좀 회전율이 빨라야 되거나 아니면 비싼 제품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좀 가격대가 비싼 것들이 좀 포함이 된다는 거. 그럼 회전율로도 봐볼까요? 남성 미용실과 여성 미용실 보면 남성 미용실은 주로 1층에 있어요. 여성 미용실은 요즘엔 좀 1층에도 있지만 주로 2층에 있어요. 왜 2층에 있냐면 남성 미용실이 더 싸요. 그런데 2층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성들은 미용실에서 미용 서비스를 받을 때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장시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1층에 있으면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2층에 많이 위치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고깃집 볼까요? 뭐 고깃집, 치킨집 보면 지하나 2층에 안 있어요. 어디 있냐? 1층에 있어요. 햄버거 가게 1층에 있어요. 주로 음식점들 대부분 1층에 있어요. 입지. 그러면 PC방 볼까요? PC방 1층에 주로 없어요. 거의 어디? 지하에 많이 있어요. 혹은 위층이나 고층에. 매우 중요한 거가 되겠죠. 다음 구색. 우리가 구색에 따라 유통의 업태들이 좀 달라져요. 여러분들 우리는 창고형 마트라는 것도 있고요. 대형 마트, 창고형 마트는 쉽게 이마트 트레이더스 또는 코스트코. 그리고 대형 마트라고 하는 건 이마트, 뭐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SSM이라고 하는 건 이마트 에브리데이, 그리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 마이슈퍼, GS 슈퍼마켓. 요즘엔 뭐 롯데 마이슈퍼, GS 슈퍼마켓이 아닌 플래시 넬리, 뭐 플래시 슈퍼마켓 요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구색에 따라 똑같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도 채소 팔고 우유도 팔고 고기도 팔고 다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이름을 달리해야 하는데 구색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창고형 같은 경우는 대용량을 비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 구색에 따라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고요. 대형마트는 일반적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런 애들 SSM보다 더 많은 것과 의류와 약품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 구색이 더 커졌기 때문에 마트의 이름에 대형마트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색이라는 거. 다음 재고 수준. 당연히 재고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재고가 없으면 다음에 오세요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아요. 다음에 안 가요. 나는 급해서 사는 거지 나중을 대비해서 잘 안 사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은 어떡하냐? 재고가 없으면 이 매장에 없으면 B 매장 갈 거예요. 당연히 재고가 없다면 판매 기회를 뺏겨요. 반대로 재고가 많다고 볼게요. 재고가 많아도 문제예요. 재고가 많으면 재고를 관리할 창고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창고를 관리할 인력도 있어야 돼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적정량의 재고를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 예측이라게 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SCM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냐? 뭐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도 정확하게 완벽하게 판단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업의 입장에서는 10% 이상 더 재고를 갖고 있어요. 왜? 불확실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거예요. 쉽게 우리 매장에 음료수가 10개 수요가 있었다고 볼게요. 그런데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우리 동네 누가 놀러 왔어요. 서울 사는 사람이 원주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놀러 왔는데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었어요. 커피에 원래 수요가 10잔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측했던 거에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10% 이상의 재고를 더 가져요. 그런 걸 우리는 안전 재고라고 해요. 다음, 주문 처리, 배달. 당연히 주문들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우린 그런 걸 뭐라고 하냐? OMS라고 해요. 오더 매니저먼트 시스템, 주문 관리 시스템. 쉽게 여러분들이 패밀리 레스토랑 갔을 때도 웨이팅을 할 때 이름 쓰죠. 그러면 내 순서가 언제예요? 돌아가면서 확인할 거예요. 이거 뭐냐? 바로 주문 처리예요. 우리가 은행 갔을 때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뽑아요. 혹은 도서관에서 번호표 뽑아요. 이거 뭐냐? 바로 주문 처리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배달 서비스 매우 중요하죠. 특히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배송을 받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코로나 때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배달 서비스 업체가 엄청 유행하게 됐고요. 지금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한국에는 워낙 배달 서비스가 잘 돼 있죠. 여러분들 자국에서도 여러분들 국가에서도 요즘엔 배달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음 촉진 우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정보들 기업에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광고하죠. 또한 홍보 우리가 뭐 새로 오픈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홍보도 진행을 하죠. 또는 뭐 개점 이벤트 해서 뭐 상품권을 아니 우리가 뭐 휴지를 준다거나 물티슈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DM 서비스들, 메시지 서비스들 있죠. 그리고 스케줄. 저기 뭘까요? 영화관. 영화관 아침엔 영화표가 싸요. 조조 할인. 뭐 스케줄에 따라 매칭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또 영화관 마지막 주 수요일 보면 문화의 날이라고 있어요. 외국인 친구들은 혹시 잘 모를까요? 혹시라도 한국에서 영화 볼 일 있으면 요렇게 접하면 좋아요. 미용실 볼까요? 아침에 손님 별로 없어요. 모닝펌. 패밀리 레스토랑 가볼까요? 패밀리 레스토랑에 수요가 가장 많을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언제냐? 저녁 때예요. 점심이 아니고요. 네, 점심은 아니에요. 점심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판촉 행사를 해요. 뭐? 런치 할인, 런치 세트, 해피아워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뭐에 따라 스케줄에 따라 적용을 받는 부분이 돼요. 우린 그거에 따라서 STP를 통해서 시너지를 더 극대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바로 포피가 이루어진다는 것
것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필기를 좀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다음 필기 짧은 건데 포P와 포C예요. 필기 좀 할게요. 다음 필기도 진행해 주세요.
뭐 앞부분이야 어려운 거 없죠? 죄송해요. 우리가 포피, 포시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마케팅 믹스예요. 포피 부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내부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에 대해서 다뤘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부적 환경을 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제품과 가격, 유통 촉진을 하게 되겠고요. 연구개발 R&D라고 하죠. 생산, 인사, 재무, 우리 기업에 있는 부서들이에요. 그리고 외부적인 요소, 바로 매크로와 마이크로 부분. 그래서 인구 통계, 경제, 사회문화, 정치, 경쟁 환경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 중에 뭐 스왑 분석했을 때 바로 기회의 위협 부분이 외부적인 부분이었죠. 그리고 요거 실질적으로 뭘까요? 바로 패스트 분석이에요. 패스트 분석. 미시적 요소, 우리 고객, 시장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부분이 됐었고요.